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군산에서 3.5 만세 운동이 재현되고 익산에서는 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3.1절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파전이 형성된 독일산 농협과 맞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산 농협 후보자들마다 조합원 권익 향상과 조합 경영 개선 등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벽부터 안개가 끼고 오전에는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걸쳐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절인 오늘 군산에서는 3.5 만세 운동이 재현됐고 익산 아트센터에서는 태극기 만들기와 독립운동가 콘셉트 사진 촬영 이벤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3.1절 행사가 중단된 지 4년 만에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구암동.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시낭송과 공연도 펼쳐집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도내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코로나19로 3.1절 행사가 중단된 지 4년 만입니다. 과거에 저희 조상님들이 참여했었던 3.1운동을 다시 재현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다시 여러 행사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도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 아트센터를 찾은 방문객들은 만세 미션을 수행하고 기념품을 받아가거나 태극기 만들기, 독립운동가 콘셉트 사진 촬영 등을 체험하며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재밌었고 역사에 대해 깊게 알아가서 좋았어요. 한편 전라북도는 3.1운동 정신을 잇자며 도청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열었고 군산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익산시는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도내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전라북도 한국수력원자력, SKENS 등으로부터 한수원이 검토한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이용 부담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관들과 계속 회의를 열어 입장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4,086채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566채, 62%가 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매 신고가 이뤄진 주택은 1,134채로 1년 전보다 46%나 줄었습니다. 다음 달 4일로 군산 위기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정부의 혜택 지원 중단을 순차적으로 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과 함께 물류비, 투자 유치 보조금, 국비 사업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정 만료 이후에 이런 지원 혜택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원 사업별로 시간차를 두고 중단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17,8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800여 명,
18.6%가 늘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에 전체 사망자의 22.3%인 3,9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도내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확인된 철새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늘었고 야생 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만큼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정읍과 김제, 부안, 고창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일주일마다 3차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조합장 선거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4번째 시간, 오늘은 북이산 농협과 낭산 농협 출마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마다 조합원 복지 증진과 조합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함열과 용안, 용동 등 3개 읍면을 아우르는 북익산 농협. 3명의 출마자들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김득추 후보는 장목반 구성 및 하우스 농가 지원 사업과 농촌 인력난 해소 및 편익을 위한 농촌 인력센터 운영, 그리고 로컬 푸드 매장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농민의 마음가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농협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농사일에만 전념했고 농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조합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실익 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호 2번 장복식 후보는 농협 양곡과 소통 강화를 통한 조합원 지원 확대, 산지 생산조직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경제사업 종합센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농 편의 제공과 조합원 실익 제공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농 자재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농기계은행 사업을 확대해서 영농 편익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 경영 수익을 확대를 통해서 최고 배당으로 조합원한테 실익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배종호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하나로마트 개선 방안 정립, 육묘장 건립, 폐농자재 야적장 운영 등입니다. 배 후보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조합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력 관리를 하면서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상대방을 보는 해안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을 적시적소에 어떻게 투입을 시키냐에 따라서 자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원 1,200여 명 규모의 익산 낭산농협. 이곳은 두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염규창 후보는 실질적 농가 지원 확대와 순회 수집 활동 확대, 업무 원가 평가를 통한 적정 금리제 운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낭산 토박이로서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낭산에서 태어나서 또 한 번도 낭산을 떠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낭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농협 직원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와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좀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호 2번 김학림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벼 계약 재배 및 전량 수매 달성, 각 장목반 무이자 자금 확대 실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4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농협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많이 대출을 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 금리를 좀 인하를 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대출 고금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3파전이 형성된 북익산 농협과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는 낭산 농협. 3.8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선거인 수는
20만 1,5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이 16만 6천여 명, 산림조합이 2만 4,700여 명, 수협이 1만 700여 명입니다. 도내에서는 조합사무소와 공공기관, 읍면동 사무소 등 모두 206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는 8일 아침 7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조합장 선거 당일에 코로나19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격리자의 경우 사전에 투표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유지를 위해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별도로 마련된 특별투표소에서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보육정책에 3,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매달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입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국제항공 운송사업 운항증명을 재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허가 등 남은 절차를 마치면 이스타항공은 다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꿀벌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꿀벌응애가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될지 주목됩니다. 윤중병 국회의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꿀벌응애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처럼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과 방역 체계 구축, 피해 보상 등에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꿀벌 집단 폐사로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문화와 예술, 생활상 등이 담긴 민간 기록물을 공개 모집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5월 14일까지 세 번째 민간 기록물 모집에 나섭니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수상작 선정이 이뤄집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민간 기록물은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게 되며 익산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사 연구와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섬진강댐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2일 임실군 운암 면사무소를 찾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나 토지 이용과 관련한 민원을 듣고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실군 쌍안마을 주민들이 댐 개발로 인한 경작지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 민원의 현장 조정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도내 취약계층이 머무는 오래된 주택은 지분 개량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00억 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등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5,200여 채로 가구당 30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폐창고와 폐축사 등은 철거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남원지역 장애인단체 지부장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 남원시 지부 전 지부장 A씨를 비롯해 A씨의 가족이자 전 직원이었던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가족인 이들은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으로 보관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29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45명으로 지난해 7월 25일 이후 7개월 만에 15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11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47명입니다. 전주 195명을 비롯해 익산 87명, 군산 38명 등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올해 주민과의 대화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9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듣기로 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첫 일정은 14일 왕국면부터 시작하며 다음 달 18일 모현동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익산 남성고등학교 김은철 고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교장은 남성고가 설립된 지 77년 만에 첫 체육교사 출신 교장입니다. 배구 선수 출신인 김 교장은 1990년부터 모교인 남성고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금메달을 10번이나 획득하는 등 무려 52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려 국내 고등학교 배구 명가에 남성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율도 인하합니다.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은 1600cc 미만의 자가용 차량입니다. 또 그보다 배기량이 큰 차량은 요율을 최대 5%포인트 낮췄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440억 원가량 감소하겠지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의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420여 곳의 주변 환경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와 불량식품 판매 등을 단속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학교 주변에 붙은 유해 광고물을 씌우고 불법 영업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금강 하구 등에서 발생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봄철을 맞아 금강 하구 등에서 발생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봄철을 맞아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개체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높아지면서 불법 어업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2달간에 걸쳐 단속을 벌입니다. 앞서 이뤄진 자체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를 불법 적재한 어선 등 3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7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